안녕하세요. 은퇴 준비 전문 재무설계사 김재현입니다. 지난 20년간 1000명이 넘는 고객분들의 은퇴 설계를 도와드리면서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결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은퇴 직후 주거 선택입니다. 1년에 1200만 원. 이게 60대 이후 신축 아파트와 구축 아파트의 실제 차이입니다. 어떻게 이런 차이가 날까요? 오늘은 은퇴 후 주거 선택에 대해 30분 동안 완벽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신축 아파트의 숨겨진 문제점부터 구축 아파트의 진짜 장점, 그리고 실전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선택 가이드까지 모두 알려드립니다. 더 나아가 오늘은 지역별 비교 분석, 실제 거주자 10명의 인터뷰 결과, 그리고 전문가들도 모르는 숨겨진 팁까지 공개합니다. 부동산 업자들이 절대 안 알려주는 진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은퇴를 앞두거나 은퇴하신 분들, 어디서 어떻게 살 것인가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60대 이상 가구 중 42%가 은퇴 후 5년 이내에 이사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중 65%가 이사 결정을 후회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대부분 새 아파트가 좋을 것 같아서, 깨끗하니까, 시설이 좋으니까 이런 이유로 신축 아파트를 선택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살아보면 예상과 전혀 다릅니다. 제가 직접 인터뷰한 박영희 67세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박 씨는 2년 전 경기도 신도시 신축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처음엔 너무 좋았답니다. 깨끗하고 시설도 좋고. 그런데 6개월이 지나니까 이상하게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사람들을 만나도 아무도 말을 안 걸고 이틀 동안 몸이 안 좋아서 집에만 있었는데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관리비 고지서를 보고는 더욱 놀랐습니다. 전에 살던 서울 구축 아파트보다 매달 15만 원이 더 나왔습니다. 결국 박 씨는 1년 만에 다시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박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1년간 이사 비용, 중개 수수료, 관리비 차이 다 합치면 2천만 원 넘게 날렸어요. 그 돈으로 제가 좋아하는 여행이나 다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서울대학교 노화연구소가 2022년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신축 아파트 거주자의 생활 만족도가 구축 아파트 거주자보다 12% 낮게 나타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연구팀은 세 가지 이유를 찾았습니다. 첫째, 경제적 부담. 관리비와 각종 유지비가 예상보다 높아 심리적 압박을 느낀다. 둘째, 사회적 고립. 신축 단지는 입주 초기라 공동체가 형성되지 않아 외로움을 느낀다. 셋째, 생활 불편. 대부분 외곽에 위치해 병원, 시장 등 일상 인프라 접근성이 떨어진다. 이런 사례가 한둘이 아닙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박 씨처럼 시간과 돈을 낭비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먼저 가장 큰 문제, 관리비부터 정확히 짚어보겠습니다. 신축 아파트 평균 관리비는 월 35만 원입니다. 구축 아파트는 월 25만 원입니다. 차이가 월 10만 원, 1년이면 120만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신축 아파트는 관리비 외에도 숨겨진 비용들이 많습니다. 첫째, 주차비입니다. 신축 아파트 대부분은 주차비가 별도입니다. 월 3만 원에서 5만 원씩 나갑니다. 구축은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거나 아예 무료인 곳이 많습니다. 왜 신축은 주차비를 따로 받을까요? 최근 건축법이 바뀌면서 지하주차장 건설 비용이 크게 올랐습니다. 건설사들은 이 비용을 분양가에 다 반영할 수 없으니 주차비로 별도 징수하는 겁니다. 둘째, 난방비입니다. 신축이 단열이 좋아서 난방비 저렴하지 않나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현실은 다릅니다. 신축 아파트는 천장이 높고 공간이 넓습니다. 요즘 아파트는 거실 천장 높이가 2.7m입니다. 구축은 2.3m입니다. 40cm 차이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난방해야 할 공간이 17% 더 많다는 뜻입니다.
겨울에 따뜻하게 하려면 오히려 난방비가 더 나갑니다. 실제 한국에너지공단 자료를 보면 같은 면적 기준으로 신축 아파트 평균 난방비가 구축보다 12%더 높습니다. 게다가 신축 아파트는 대부분 바닥 난방과 함께 벽면 난방, 욕실 온수 매트 등 고급 난방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편리하긴 하지만 그만큼 에너지 소비도 많습니다. 셋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신축은 공시가격이 높습니다. 당연히 세금도 많이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서울 25평 기준으로 신축 공시가격 9억과 15년 된 구축 공시가격 6억을 비교하면 마이너스 재산세 신축 연 180만원, vs 구축 연 100만원, 차이 80만원. 마이너스 종합부동산세 다주택자의 경우 추가 차이 발생 가능. 넷째, 수선 유지비입니다. 신축은 고칠 데가 없잖아요? 처음 5년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나면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수리비가 나갑니다. 최신 시설일수록 고장나면 수리비가 비쌉니다. 엘리베이터 한 대 수리하는데 수백만 원씩 듭니다. 스마트 홈 시스템, 지능형 CCTV, 전기차 충전 시설 등 첨단 설비들은 유지보수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게 다 장기 수선 충당금으로 쌓이고 결국 관리비로 올라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관리비 차이 월 10만원, 연 120만원. 마이너스 주차비 차이 월 4만원, 연 48만원. 마이너스 난방비 추가 연 30만원. 마이너스 재산세 차이 연 80만원. 다 합치면 1년에 약 278만원입니다. 거의 300만원에 가깝습니다. 10년이면 2,800만원입니다. 여기에 매매가 차이까지 고려하면 훨씬 큽니다. 같은 지역 같은 평수 기준으로 신축과 구축의 가격 차이가 평균 3억 원입니다. 이 3억 원을 은행 정기예금연 4%에 넣으면 1년에 1,200만원 이자가 나옵니다. 결국 구축 아파트를 선택하면 매년 약 1,500만원 관리비 등 300만원 이자 수익 1,200만원의 경제적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인천 송도에 사시는 최민수 63세 시입니다. 최 씨는 2020년 송도 신축 아파트 32평을 매입했습니다. 분양가는 10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관리비 고지서를 보자마자 충격을 받았습니다. 첫 달 관리비가 42만 원이었습니다. 전에 살던 부천 구축 아파트는 28만 원이었는데요. 최 씨가 관리사무소에 항의했더니 돌아온 답변은 이랬습니다. 저희 단지는 커뮤니티 시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수영장, 헬스장, 골프 연습장, 독서실, 키즈카페, 게스트하우스. 화려해 보이죠? 최 씨는 4년 동안 살면서 수영장 딱 2번 갔습니다. 헬스장은 한 번도 안 갔습니다. 골프 연습장 한 번 가봤는데 예약이 꽉 차서 못 쳤습니다. 독서실이랑 키즈카페는 젊은 부부들이 쓰는 시설이니 최 씨와는 관계없었습니다. 그런데 매달 그 시설 유지비를 내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물어봤더니 커뮤니티 시설 유지비가 관리비의 약 3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즉 42만 원 중 12만 원이 안 쓰는 시설 유지비입니다. 최 씨는 말합니다. 나이 든 사람한테 필요한 건 화려한 시설이 아니라 따뜻한 이웃이에요. 수영장보다 옆집 할머니 한 분이 더 소중해요. 평택 고덕 신도시에 사시는 김태호 69세 시입니다. 김 씨는 자녀들이 아버지 신축으로 가세요. 편하세요 라고 해서 2021년 입주했습니다. 자녀들 말만 듣고 깊이 생각 안 하고 결정했는데 이게 실수였습니다. 3년을 살았는데 계산해보니 전에 살던 평택 구시가지 아파트보다 관리비, 주차비, 난방비 합쳐서 월 평균 13만 원이 더 나갔습니다. 3년이면 468만 원입니다. 더 큰 문제는 생활이 불편했다는 겁니다. 병원 가려면 차로 20분,
시장 가려면 차로 15분, 친구 만나러 구시가지 가려면 30분. 매일 차를 운전해야 했습니다. 김 씨는 올해 다시 구시가지로 돌아갔습니다. 젊었으면 몰라도 70 가까이 되니까 매일 운전하는 게 스트레스예요. 그냥 걸어서 다 해결되는 게 최고예요. 윤지혜 62세 씨는 남편이 공무원이어서 세종시로 이사를 갔습니다. 신축 아파트 28평을 매입했습니다. 입주 전에는 설렜습니다. 새 아파트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자. 그런데 입주 후 6개월이 지나니 답답했습니다. 세종시는 계획도시라서 모든 게 반듯하고 깨끗합니다. 그런데 너무 깨끗해서 오히려 삭막했습니다. 윤 씨가 살던 대전 구도심은 골목길마다 작은 가게들이 있었습니다. 슈퍼, 분식집, 떡볶이집, 문구점. 그 가게 주인들과 인사하고 이야기 나누는 게 일상의 즐거움이었습니다. 세종시는 대형마트와 프랜차이즈뿐입니다. 가게 주인도 알바생이라 매번 바뀝니다. 인간미가 없습니다. 윤 씨는 결국 남편 퇴직 후 대전으로 다시 돌아갈 계획입니다. 이제 구축 아파트의 장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제성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리비가 저렴합니다. 하지만 경제성은 관리비만이 아닙니다. 구축 아파트는 매매가 자체가 합리적입니다. 서울 강동구 기준으로 신축 25평이 10억 원이라면 15년 된 구축은 7억 원입니다. 3억 원 차이입니다. 이 3억 원을 은행에 넣어두면 연 4% 이자로 계산해도 1년에 1,200만 원입니다. 매달 100만 원씩 들어옵니다. 이게 진짜 경제성입니다. 마이너스 신축 아파트 선택 시 10억 원 투자, 관리비 월 35만 원, 이자 수익 0원. 구축 아파트 선택 시 7억 원 투자, 관리비 월 25만 원, 3억 원 예금 이자 월 100만 원. 연간 순수익 차이. 관리비 절감 120만 원. 이자 수익 1,200만 원. 합계 1,320만 원. 10년이면 1억 3,200만 원입니다. 이 돈이면 자녀 결혼 자금, 손주 육아 지원, 노후 의료비 등 여러 용도로 쓸 수 있습니다. 노원구에 사시는 이순자 64세 C입니다. 이 C는 2022년 은퇴 후 집을 정리하면서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어안 하남 신도시 신축 30평 11억 원, 비안 노원구 구축 30평 7억 5천만 원. 이 C는 비안을 선택했습니다. 3억 5천만 원을 아꼈고 이 돈으로 정기예금과 배당주에 투자했습니다. 현재 구성. 마이너스 정기예금 2억 원 연 4% 연 800만 원. 마이너스 배당주 1억 5천만 원 연 배당률 3% 연 450만 원. 마이너스 합계 연 1250만 원, 월 약 104만 원. 이 돈으로 생활비를 충당합니다. 국민연금 월 80만 원과 합치면 월 184만 원입니다. 충분히 여유 있게 삽니다. 만약 신축을 샀다면 11억 원을 대출 없이 현금으로 사는 건 불가능했을 겁니다. 대출 4억 원 받으면 월 이자만 130만 원입니다. 국민연금 80만 원으로는 이자도 못 갚습니다. 이 C는 말합니다. 젊을 때는 집이 재산이었는데 나이 들어보니 현금 흐름이 진짜 재산이에요. 매달 통장에 100만 원씩 들어오는 게 10억짜리 집보다 낫습니다. 두 번째, 생활 편리성입니다. 구축 아파트는 대부분 도심에 있습니다. 도심은 이미 수십 년 동안 사람들이 살아온 곳이라서 생활 인프라가 완벽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마포구에 사시는 김영수 65세님 사례를 다시 보겠습니다. 김 씨 집에서 약국까지 걸어서 2분, 내과 5분, 정형외과 7분, 시장 8분, 은행은 바로 아파트 1층, 지하철역 도보 5분. 김 씨는 차가 있지만 거의 안 씁니다. 다 걸어 다닙니다. 건강에도 좋고 기름값도 안 들고 일석이조입니다. 하루 일과를 보면 오전 7시 집 앞 공원 산책 30분,
오전 9시 도보 2분 약국에서 혈압약 처방받기. 오전 10시 도보 8분 시장에서 장보기. 오후 2시 도보 5분 지하철역에서 친구 만나러 강남 가기. 저녁 6시 귀가 후 아파트 1층 편의점에서 우유 사기. 모든 게 걸어서 해결됩니다. 차를 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신도시는 어떨까요? 김 씨 친구 한 분이 고향 신도시에 삽니다. 약국 차로 10분 걸어가기엔 너무 먼 편도 30분. 병원 차로 15분. 시장 대형마트밖에 없고 차로 20분. 지하철역 마을버스 타고 15분. 그 친구는 70세인데 아직도 차를 운전합니다. 안 하면 생활이 안 됩니다. 더 큰 문제는 겨울입니다. 눈 오거나 빙판길이면 운전이 무섭습니다. 그럴 때는 집에만 있어야 합니다. 답답합니다. 김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 들면 매일매일이 중요해요. 약 타러 가고, 장 보러 가고, 은행 가고. 이게 다 가까우면 하루가 편안해요. 만약 매번 차 타고 나가야 한다면 그게 스트레스예요. 실제로 서울대 노화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일상 만족도는 생활 인프라 접근성과 89%의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즉, 병원, 약국, 시장이 가까울수록 행복도가 높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통계를 보겠습니다. 독거노인 응급상황 발견 70%가 이웃에 의해서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119 신고 중 30%만 본인이나 가족이 신고하고 나머지 70%는 이웃이 이상하다 싶어서 신고합니다. 구축 아파트는 오래 사신 분들이 많습니다. 10년, 20년, 30년. 자연스럽게 서로 알게 됩니다. 아침에 나가면 인사하고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안부 묻고 명절에는 음식 나눠 먹고. 이게 공동체입니다. 성북구에 사시는 한만 수 72세 할아버지입니다. 한 할아버지는 당뇨가 있어서 약을 드십니다. 어느 날 새벽에 저혈당으로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평소 아침마다 산책하며 인사하던 옆집 아주머니가 오늘 왜 안 나오시지? 하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대답이 없자 바로 경비실에 연락했고 덕분에 빨리 병원에 가서 큰일을 면했습니다. 한 할아버지는 말합니다. 옆집 아주머니가 생명의 은인이에요. 만약 신축 아파트였다면 아무도 모르고 지나갔을 거예요. 3일 뒤에 냄새 나서 발견됐을지도 몰라요. 한 할아버지는 그 이후 옆집 아주머니와 더 친해졌습니다. 이제는 서로 반찬도 나눠 먹고 병원 갈 때 함께 가고 명절에는 가족처럼 지냅니다. 반면 신축 아파트는 어떨까요? 용인 수지에 사시는 윤미경 66세 씨 이야기입니다. 윤 씨는 3년 전 신축 아파트로 입주했습니다. 수천 세대가 사는 대단지입니다. 그런데 3년을 살면서 옆집 사람 얼굴을 모릅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도 인사 안 합니다. 다들 스마트폰만 봅니다. 한 번은 옆집에 인사하러 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는데 문을 안 열어줍니다. 인터폰으로 누구세요? 하고만 물어봅니다. 옆집 사는데 인사드리러 왔어요 했더니 아, 네, 감사합니다 하고 끊습니다. 문은 안 열어줍니다. 윤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많은데 외로워요. 전에 살던 동네는 작은 아파트였지만 다들 알고 지냈는데 여긴 누가 아프든 누가 이사 가든 아무도 관심 없어요. 윤 씨는 요즘 우울증 약을 먹습니다. 정신과 의사가 사회적 고립이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구축 아파트 어떻게 골라야 할까요? 실전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교통 접근성. 지하철역이나 버스 정류장까지 도보 10분 이내여야 합니다. 왜 10분일까요? 서울시 교통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평균 보행 속도는 분당 60m입니다. 10분이면 600m입니다. 이 거리가 한계입니다. 그 이상은 힘듭니다. 실제로 체크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네이버 지도나 카카오 맵에서 해당 아파트를 검색하고 도보 경로를 확인하세요. 10분 안에 지하철역이나 주요 버스 정류장이 나오는지 보면 됩니다.
더 확실하게 하려면 직접 가보세요. 실제로 걸어보세요. 지도상 10분과 실제 10분은 다를 수 있습니다. 오르막길이 있거나 신호등이 많으면 시간이 더 걸립니다. 둘째, 의료 접근성. 병원과 약국이 도보 5분 이내에 있어야 합니다. 특히 내과, 정형외과, 치과 이 세 가지는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가장 자주 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내과는 감기,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 정형외과는 무릎, 허리, 어깨 통증. 치과는 임플란트, 틀니 관리. 약국은 더 중요합니다. 만성질환 약을 매달 타러 가야 하는데 멀면 정말 불편합니다. 체크 방법은 이렇습니다. 실제로 그 아파트에 가보세요. 주변을 한 바퀴 걸어보세요. 5분 안에 내과, 정형외과, 약국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인터넷으로만 보지 마시고 직접 가보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에는 나와 있어도 실제로는 문 닫았거나 다른 곳으로 이전한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생활 편의시설. 시장이나 대형마트가 도보 10분 이내에 있어야 합니다. 은행, 우체국도 가까우면 좋습니다. 요즘은 인터넷 뱅킹을 쓰지만 가끔 직접 가야 할 일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정기예금 만기 해지, 통장 재발급, 공과금 납부 등. 그때 가까우면 편합니다. 시장은 대형마트보다 재래시장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재래시장은 단골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가게 주인이 어머니 오늘 이거 싱싱해요 하고 챙겨줍니다. 이런 게 노후의 즐거움입니다. 넷째, 장기 거주자 비율. 이게 핵심입니다. 해당 아파트에 15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세요. 30% 이상이면 좋습니다. 어떻게 확인하냐고요? 방법 1. 부동산에 물어보세요. 이 아파트 오래 사신 분들 맞나요? 부동산 중개인은 그 동네 사정을 잘 압니다. 방법 2. 실제로 그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가서 물어보세요. 여기 평균 거주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관리소장님이 대충 알려줍니다. 방법 3. 주말 오전에 그 아파트 놀이터나 공원에 가보세요. 어르신들이 나와 계십니다. 직접 여쭤보세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장기 거주자가 많다는 건 그만큼 살기 좋다는 증거이고 이웃 관계도 형성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다섯째, 리모델링 이력. 구축 아파트라도 엘리베이터를 최근에 교체했는지, 외벽 도색을 했는지, 배관을 정비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관리가 잘 된 구축 아파트는 신축 부럽지 않습니다. 어떻게 확인하나요? 관리사무소에 최근 5년간 한 큰 공사가 뭐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세요. 관리가 잘 되는 곳은 자랑스럽게 알려줍니다. 특히 중요한 것, 엘리베이터 교체 여부. 15년 이상 된 엘리베이터는 교체 필요. 배수관, 급수관 교체 여부. 20년 이상 된 배관은 교체 필요. 외벽 도색 및 방수 공사 여부. 여섯째, 재건축 가능성. 구축 아파트 중에는 재건축 대상인 곳도 있습니다. 30년 이상 되고 안전진단 D등급 이하면 재건축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곳은 나중에 집값도 오르고 새 아파트도 받을 수 있어서 일석이조입니다. 어떻게 확인하나요? 방법 1. 해당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재건축 정비구역을 검색하세요. 방법 2. 부동산 114. 네이버 부동산에서 해당 아파트를 검색하면 재건축 관련 정보가 나옵니다. 방법 3. 그 아파트 주민 카페나 커뮤니티를 찾아보세요. 재건축 이야기가 있으면 주민들이 활발히 논의합니다. 주의할 점. 재건축은 보통 10-15년 걸립니다. 60대라면 70대 중반에 완공됩니다.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일곱째, 실제 거주자 만나기. 이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주말 오전에 그 아파트에 가보세요. 산책 나오시는 어르신들께 정중히 여쭤보세요. 여기 살기 어떠세요? 불편한 점은 없으세요? 이웃분들은 친절하신가요? 관리비는 적당한가요? 실제 거주자의 이야기만큼 정확한 정보는 없습니다. 대부분 친절하게 알려주십니다.
부동산에 부탁해서 최근 6개월간 관리비 고지서를 받아보세요. 월별 변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 12-2월 관리비를 꼭 확인하세요. 난방비가 많이 나가는 아파트는 단열이 안 좋다는 증거입니다. 낮에만 보지 말고 저녁 7-8시에도 가보세요. 퇴근 시간대에 주차장이 얼마나 복잡한지, 엘리베이터 대기 시간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 오는 날 가보면 배수가 잘 되는지, 누수는 없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하주차장 물 고임 현상이 있는지 보세요. 낮에는 조용해도 저녁이나 주말에 시끄러울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주말 오후에 방문해서 실제 거주자에게 층간소음 문제가 있는지 물어보세요. 해당 구청이나 시청 홈페이지에서 주변 개발 계획을 확인하세요. 가까운 곳에 대형 건물이 들어서면 일조권이나 조망권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도 신축이 깨끗하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신축은 깨끗합니다. 하지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60대 이후에 깨끗한 게 중요할까요? 편한 게 중요할까요? 깨끗함은 처음 1년입니다. 1년 지나면 다 똑같습니다. 사람이 살면 집은 자연스럽게 낡습니다. 오히려 구축 아파트를 깔끔하게 정리하고 살면 아늑하고 편안합니다. 새집 냄새도 없고 벽지 틈새도 없고 문짝도 잘 맞습니다. 신축은 단열이 좋아서 난방비가 저렴하잖아요? 이것도 흔한 오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신축은 공간이 넓고 천장이 높아서 오히려 난방비가 더 나갑니다. 한국에너지공단 데이터가 증명합니다. 구축은 고장나면 수리비 많이 들지 않나요? 반대입니다. 구축은 오래됐어도 구조가 단순합니다. 수리가 쉽고 부품도 저렴합니다. 신축은 최신 기술이라 고장나면 수리비가 비쌉니다. 예를 들어 신축 아파트 현관문 디지털 도어락 교체 50만원, 구축 아파트 일반 도어락 교체 10만원, 신축 아파트 스마트 홈 시스템 수리 30만원, 구축 아파트 일반 스위치 교체 5만원. 신축은 집값이 오르지 않나요? 이것도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최근 5년 데이터를 보면 서울 강남권 구축 아파트 중 재건축 기대감이 있는 곳은 신축보다 가격 상승률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강남구 압구정동 구축 아파트는 2019년 대비 2024년 60% 상승했습니다. 같은 기간 신도시 신축 아파트는 30% 상승에 그쳤습니다. 집값은 신축이냐 구축이냐가 아니라 입지와 수요가 결정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신축 선호해서 나중에 팔기 어렵지 않나요? 60대 이후엔 집을 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 집에서 계속 사실 겁니다. 그렇다면 팔 때 가격보다 지금 편하게 사는 게 중요합니다. 게다가 요즘 젊은 세대도 생각이 바뀌고 있습니다. 직장 근처, 교통 편한 곳이면 구축도 선호합니다. 실제로 30-40대 직장인들 사이에서 역세권 구축이 인기입니다. 해시태그 7-1 서울권 추천 지역 강북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장점 지하철 1호선, 4호선 인접, 병원 많음, 시장 발달. 평균 가격 25평 기준 6-7억 원. 관리비 월 20-25만 원. 강서 마포구, 은평구, 강서구. 장점 지하철 2호선, 5호선, 6호선 인접, 생활 인프라 우수. 평균 가격 25평 기준 7-9억 원. 관리비 월 22-27만 원. 강동 강동구, 송파구 일부. 장점 지하철 5호선, 8호선 인접, 재건축 기대감. 평균 가격 25평 기준 8-10억 원. 관리비 월 23-28만 원. 경기 북부 의정부, 구리, 남양주. 장점 서울 접근성 좋음, 가격 저렴. 평균 가격 25평 기준 4-6억 원. 관리비 월 18-23만 원. 경기 서부 부천, 광명, 안양. 장점 서울 출퇴근 가능, 생활 인프라 발달.
평균 가격 25평 기준 5-7억 원. 관리비 월 20-25만 원. 1년에 1,200만 원. 이 돈은 단순히 관리비 차이만이 아닙니다. 매일 편하게 병원 가고 이웃과 안부 나누고 경제적 여유를 가지며 사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의 차이입니다. 집은 투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삶의 공간입니다. 60대 이후 현명한 선택은 구축 아파트입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을 다시 정리하면 1. 신축은 관리비, 세금 등 숨은 비용이 많다. 2. 구축은 경제성, 생활 편의성, 공동체가 뛰어나다. 3. 구축 선택 시 7가지 체크리스트를 반드시 확인하라.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공유해 주세요. 저는 이렇게 해서 좋은 집 찾았어요. 같은 이야기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지역별 추천 구축 아파트 리스트와 함께 실제 방문 영상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편안하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